펜타곤이 울릉도 활주로 길이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종은 이유는 단순하다. 이 활주로가 길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1200m라는 짧은 숫자 때문에 더 위험하게 보이는 것이다. 대형 전투기가 마음대로 뜨고 내리는 거대한 공군기지가 아니라 독도에서 불과 87.4km 떨어진 곳에 생기는 한국에 가장 가까운 공중 접근 거점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민감하게 보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울릉공항은 일본 본토를 겨냥한 공격 기지가 아니다. 그러나 동해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행정력과 구조 능력과 감시 능력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시설이다. 지금까지 울릉도와 독도 접근은 날씨와 파도와 선박 시간에 크게 묶여 있었다. 그러나 공항이 열리면 본토에서 울릉도까지 이동 시간은 약 1시간대로 줄어든다. 이 변화는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의 문제다. 울릉공항의 핵심 숫자는 1200m다. 주민들은 안전성과 기종 운항 문제 때문에 1500m 활주로를 요구해왔고 일부에서는 80서급 항공기 운항 안전성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의 기본축은 1200m 활주로다. 이 길이는 F-35, F-16, F-22 같은 주력 전투기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운용될 만한 길이가 아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군사적 가치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판단이 문제다. 현대의 섬 거점은 반드시 전투기 이착륙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사람을 보내고 장비를 보내고 환자를 옮기고 해상 상황을 지켜보고 독도 방향의 현장 대응 시간을 줄이는 능력 자체가 전략적 가치가 된다. 울릉도는 독도에 가장 가까운 후방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km 떨어져 있다. 이 거리 차이는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더 가까운 출발점을 갖는다는 뜻이다. 일본이 아무리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을 갖고 있어도 울릉도라는 지리적 축을 바꿀 수는 없다. 일본이 실패한 것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 위치 위에 활주로를 올리고 있다. 공사 방식도 평범하지 않다. 울릉도는 화산섬이라 평지가 부족하고 해안은 수심도 깊다. 자연 지형만으로 1200m 활주로를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사동항 일대 바다를 막고 메우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핵심 구조물은 케이슨이다. 바닷속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라앉히고 그 안쪽을 매립해 활주로 기반을 만드는 방식이다. 공개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케이스는 모두 30기가 설치됐고 마지막 케이슨 설치는 2025년 5월에 마무리됐다. 한 기의 규모는 높이 약 28m, 폭 약 32m, 길이 약 38m, 최대 중량 약 16,400톤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숫자는 울릉공항이 단순한 지방공항 공사가 아니라 섬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해상 인프라 공사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계산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독도 문제에서 거리가 하나의 장벽이었다. 날씨가 나빠지면 배가 뜨지 못했고 파도가 거칠면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 독도는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은 독도에 가장 가까운 유인섬에 항공 접근로를 갖게 된다. 독도까지 직접 활주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 바로 뒤에 지원체계가 달라진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 펜타곤이 주목할 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200m 활주로 하나만 보면 제한적이다. 그러나 동해 전체를 놓고 보면 울릉공항은 한반도 동해안 울릉도, 독도 일본 오키 제도 사이의 공백을 줄이는 시설이다. 평시에는 관광과 응급 의료와 주민 이동을 돕는다. 위기 시에는 해상 구조 수색 통신, 중계 소형 항공기 운영, 긴급 인력 투입의 속도를 높인다. 전쟁을 위한 거대한 기지가 아니라 평시와 위기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거점이다. 일본이 더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울릉공항이 군사시설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아도 전략적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활주로는 민간 공항의 형태로 지어진다. 그러나 섬공항은 존재 자체가 국가의 대응 시간을 줄인다. 응급 환자를 옮기는 비행기가 뜰 수 있다면 재난 대응 인력도 이동할 수 있다. 해상 사고를 지원하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면 감시와 통신 장비도 더 빠르게 배치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인프라와 안보 인프라의 경계가 섬 지역에서 겹치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는 것이다. 울릉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울릉도가 갑자기 항공모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 1200m 활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형 수송기와 주력 전투기의 상시 운용에는 제약이 있고
섬공항 특유의 강풍과 난기류, 짧은 활주로 문제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전략은 언제나 절대적인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위치가 좋고 반응 시간이 짧고 기존에 없던 선택지를 만들어내면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계산을 바꾼다. 한국 입장에서 울릉공항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울릉 주민의 이동권과 응급 의료 접근성이 달라진다. 배편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항공 접근이 가능해지면 기상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훨씬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둘째, 독도와 동해 해역에 대한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과 장비를 울릉도까지 빠르게 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해상 작전이나 구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주권 관리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강화된다. 독도는 상징만으로 지켜지는 곳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고 시설이 있고 접근 수단이 있고 반복적으로 현장에 갈 수 있어야 한다. 군사적으로 보면 울릉공항은 전투기를 대량 배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동해 감시망의 빈틈을 줄이는 시설에 가깝다. 항공기 종류는 제한되더라도 소형 항공기와 구조, 항공 해상 감시 지원, 긴급 수송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특히 동해는 기상 변화가 빠르고 해상 거리가 길다. 사고가 발생한 뒤 몇 시간이 지나서 도착하는 것과 1시간 안팎의 접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차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국가의 현장 장악력을 만든다.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한국의 공항 하나를 막지 못해서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지리적 관계를 바꾸지 못했다. 일본 오키 제도보다 울릉도가 독도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가까운 섬에 항공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외교적 표현을 반복해도 실제 현장 접근 능력에서 한국의 기반은 더 촘촘해지고 있다. 울릉공항은 2020년에 본격 공사가 시작됐고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공개 보도에서는 공정률이 70%, 안팎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료에서는 2028년 상반기 개항 목표도 함께 거론된다. 이 일정이 현실화되면 울릉도는 더 이상 배를 타고 긴 시간을 견뎌야만 닿는 외딴 섬이 아니다. 한국 동해 전략의 가장 앞쪽에 놓인 항공 접근 거점이 된다. 한국이 얻는 또 다른 효과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지속성이다. 한 번 빠르게 도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길어질 때 계속 사람과 물자를 보낼 수 있느냐이다. 울릉공항은 바로 이 지속성의 출발점이 된다. 해경과 소방의료진과 행정 인력이 필요할 때 본토에서 울릉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 방향 해역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상대가 작은 긴장을 만들 때 한국이 늦게 반응하는 구조를 줄여준다. 또한 울릉공항은 동해 항로와 해상 교통을 보는 방식도 바꾼다. 동해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북한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바다다. 어선, 상선, 경비함, 항공기가 동시에 움직이는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는 대형 무기보다 감시와 통신 구조와 보급이 더 먼저 작동해야 한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은 동해 한가운데에서 더 가까운 눈과 귀를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1200m 활주로가 1200m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다. 그래서 이 공항을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활주로 하나가 섬의 생활을 바꾸고 섬의 생활 변화가 동해의 전략 환경을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은 한국이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현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적 논쟁은 말로 이어지지만 공항은 콘크리트로 남는다. 케이슨 30기는 이미 바다에 놓였고 매립지는 점점 활주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말로 주장하는 영유권과 실제로 접근 가능한 기반 시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울릉공항은 바로 그 차이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공사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 거리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도 위에서는 늘 한국 영토의 일부였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멀고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었다. 공항이 생기면 그 심리적 거리도 줄어든다. 더 많은 사람이 울릉도를 찾고 더 많은 물자가 들어가고 더 많은 행정 서비스가 연결된다. 섬이 고립될수록 상대는 틈을 본다. 섬이 연결될수록 주거는 일상 속에서 강화된다. 일본이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일상적 연결성이다. 그래서 이 활주로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위치에서 나온다. 1200m는 숫자로 보면 짧다. 그러나 독도에서 87.4km라는 위치와 결합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조합이다. 짧은 활주로 가까운 거리 해상 매립 공법 30기의 케이스는 2027년 완공 목표.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은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동해의 판도를 조금씩 바꾸는 인프라가 된다. 결국 펜타곤이 다시 계산해야 할 것은 활주로에 어떤 전투기가 뜨느냐만이 아니다. 한국이 동해 한복판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고 얼마나 오래 버티고 얼마나 자주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느냐이다. 일본은 거대한 전력을 갖고 있지만 울릉도의 위치를 지울 수 없다. 한국은 거대한 기지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현실적인 활주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1200m짜리 짧은 활주로가 아니라